서른 번을 넘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한번 해보고 싶은 유통 이야기. 오늘 유통의 상품 카테고리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카테고리란 말은 그냥 상품군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가공식품군, 신선식품군, 또 뭐 의류, 패션, 또 가전, 제품군, 상품군 해가지고 이런 유통의 상품 카테고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각 상품마다 역할들이죠, 그렇죠? 일례로 사람들 집단, 모임이 있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누구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지만 조화롭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상품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품으로 고객을 유인할 것인지, 예, 고객 유입형 상품이 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매장, 그 유통업체를 찾을 때는, 그 상품 참 싸더라. 그 상품 참 좋더라. 그게 무슨 브랜드가 있다더라. 그런 고객 유입을 위한 상품 카테고리는 반드시 존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만이 상품은 소위 말하는 그 매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죠? 우리 어디 한번 가보자. 어디 참 좋다더라. 뭐 하더라. 쿠팡은? 아니면 이마트는? 아니면 시세백화점은? 롯데백화점은? 라고 했을 때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한, 유인하기 위한 역할들이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상품 카테고리군이 뭐 30개다, 40개다, 50개다라고 있지만은 너는 이런 역할, 이런 역할, 이런 역할을 각각의 역할들을 부여시킵니다. 두 번째는 고객을 유입시켰으면 그 매출을 주도하기 위해서 이 상품은 우리 매장 왔을 때 반드시 사야 될 매출을 끌어당겨줄 소위 말해 이제 외형 상품을 확대할 수 있다. 우리가 이마트 갔을 때 반드시 사는 상품들, 우리가 롯데마트 갔을 때 반드시 사는 상품들, 이런 것들이 존재할 거라 이거죠. 그렇죠? 매출을 끌어당겨줄 역할. 이 상품으로 고객을 유입시켰으니까 이 상품으로 너는 매출을 끌어당겨줘라고 해가지고 매출 주도형 있고 기획 창출형이다 그래가지고 온리 상품. 우리가 이마트 갔었을 때 이마트의 노브랜드 참 좋더라.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가 참 좋더라. 이런 기회 창출형. 다른 매장에는 없는 우리 매장에 왔을 때 온리 원 상품이 뭔지 있어줘야 되더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익 추구형.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상 고객 유입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가격하고 브랜드예요. 그죠? 백화점 같은 경우는 어떤 브랜드 이점에다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맥이겠지만 할인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차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매장 이마트 승수는 배추를 참 싸게 팔어 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고객을 유입시키고 매출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가격 전략이 가장 핵심적으로 먹히는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상품들, 소위 말해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상품들, 이게 전체적으로 균형에 맞아 들어갈 때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한 상품 카테고리, 또 매출을 끌어당기기 위한 카테고리, 또 온리원 상품, 다른 매장 가서는 없는 우리 매장만이 있는 상품들 통해서 이익을 또 높일 수 있는 상품들 이렇게 네 가지의 균형이 돌아갈 때 그 매장 그 업체는 발전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윈 플레이 쇼라고 되어 있는데 윈 같은 경우는 반드시 MS 마켓 쉐어죠, 그죠? 시장 점유율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할 상품. 제가 이마트 출신이기 때문에 자꾸 이마트 예를 들었는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거기 서이지 뭐 다 똑같은 할인점들인데 라고 하겠지만은 반드시 각각의 이마트든 홈플러스든 롯데마트든 윈을 하기 위한 상품들을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어떤 배추만은 반드시 내가 롯데마트나 홈플러스에 비해서 가격도 좋고 맛도 좋고 신선하고 이건 반드시 이겨야 될 카테고리 윈 그죠?
플레이는 매출과 이익을 땡길 수 있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쇼 같은 경우는 후색을 맞추기 위한 효율성 발 차원에서 없으면 안 되는 거. 우리는 참 그래요, 그죠? 이 매장에는 없네? 살 것도 아니면서 구색이 되어 있는 이런 구색형 상품들도 있어줘야 되는 효율성 관측면.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6가지 전략이겠죠, 그죠? 카테고리 전략에서는 상품 카테고리 전략은 첫 번째가 가격 전략.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조의 가격과 유통의 가격은 분명히 틀립니다, 그죠? 저 나중에 이제 가격 전략에 대해서 이제 한 10분 정도 할 텐데, 이 유통의 가격은 사실상 소비자 인지 가격이에요. 소비자가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가격, 인지 가격. 그 제조 원가하고 틀린 거죠, 그죠? 소비자가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가. 구색 전략, 후가 기피죠, 그죠? 참 다양하게 상품을 가져가야 되면서도 불구하고 또 깊이 있게 하나의 카테고리 써가지고 삼겹살을 하더라도 두꺼운 거, 얇은 거, 뭐한 거, 뭐한 거, 뭐한 거, 뭐한 거, 배추라 하더라도 뭐한 거. 이런 다양한 구색, 호가, 다양성과 또 깊이 있는 상품군을 가져가는 겁니다. 세 번째 프로모션 전략. 프로모션 전략을 써가지고는 우리가 뭐 가격 전략도 하나의 프로모션 전략인 거고 또 원 플러스 원도 가격 전략인 거고 마일리지 쿠폰 다 가격 프로모션 전략들이에요, 그죠? 프로모션 전략은 결국은 고객하고 나하고 고객하고 유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프로모션 전략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라는 부분과 그리고 정교한 가격 정책. 우리는 가격대가 어떤 상품들 보면 거의 거기서 거기에죠. 가격대가 넓지가 않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가격대가 넓지 않다는 거는 고객한테 가격에 대한 선택의 권한을 사실상 뺏는 거와 같은 거거든요. 배추 하더라도 1,000원에서 1,500원 사이가 아니고 500원에서 3,000원, 5,000원 사이 다양하게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단일 상품군에 있어서도 가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 고수익, 가격 정착하니까 담배가 잘 안 해요. 담배는 다 4,500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외국 나가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아주 싼 담배부터 해가지고 비싼 담배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 똑같이 4,500원이에요. 그죠? 좀 싼 거 있으면 싼 거라도 필요할 텐데. 그럼 좀, 아무래도 싸면 좀 담배 마시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좀 덜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다 똑같은. 다섯 번째, 고수익, 고마진 상품 개발. 고수익, 고마진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 가격을 높이는 전략이 아니에요. 판매 가격은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원가, 구매 단가를 최소한 압축할 것인가 그걸 통해서 수익, 마진을 보존해야 되는 것들이지 단순하게 플러스 알파로 판매가를 높이는 전략만이 고수익, 고마진 전략은 아니다 이거죠. 그 여섯 번째가 이제 매장 관리의 효율성. 계산대부터 포함해가지고 진열 포함해서 또 레이아웃 포함해서 조명 조도 포함해서 또 음악 포함해가지고 이런 매장 관리의 전체적인 인력 관리, 운영 관리 또 한 부분들 매장 관리도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는 부분. 상품 구성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상품을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보강할 것이냐? 유지만 할 것이냐? 삭제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특히나 삭제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항상 모든 상품은 10%는 안 팔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발주 종료, 재고, 처분 들어간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들은 어떤 상품을 확대할 것이냐. 확대는 당연히 잘 팔리는 상품, 잘 팔리는 차원은 고객이 많이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당연히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안 팔리는 상품 삭제한다? 그 차원 좀 낮춰야 이 뒷장에서 볼게요. 상품을 평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매출만이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 상품을 사는 고객이 누구냐를 봐야 됩니다. 결국 내가 만약에 이마트의 최고 고객은 뜻은 내가 이마트 갔을 때 가장 높은 금액대를 사주는 사람이 최고 고객입니다. 그죠? 내가 돈이 많고 집을 떠나가지고. 근데 어떤 상품 하나를 나는 참 좋아하는 상품이 있어.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별로 찾지를 않아. 이렇게 되면 결국 평균 매출에서 10%로 이하로 떨어지겠죠. 그죠? 그럼 삭제를 해야 됩니까? 삭제를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찾는 상품, 일단 고객이 소위 말하는 내 장바구니에 담기는 상품들.
그래서 공동평가에서는 고객하고 연관성, S급 고객하고 연관성이 있다면 그 상품 빼면 안 된다. 또 상품 구매 연관성 봤을 때 어떤 장바구니, 그냥 큰 매출을 일으키는 장바구니에 포함되는 상품인지, 그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인지, 또 재무적인 성과 봤을 때 이익을 보증해주는 상품인지를 베팅을 돌려본다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상품은 고객하고 연관성도 낮고 다른 상품 구매 연관성도 낮고 재무 성과에도 별로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니까 삭제하자라고 해야 되는 것들이지, 무조건 안 팔리는 하위 10%, 20%를 삭제한다.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고객이, 일례로 제가 만약 이마트 갔을 때 나는 이 상품은 꼭 산다라고 했을 때, 근데 그 상품을 뺐었을 때 평균적으로 고객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는데 삭제했을 때 나는 이마트 상품을 다시 안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품 삭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대체성이 있느냐, 고객하고 연관성이 어떠하냐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상품을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품 카테고리 전략 간단하게 한 10분 살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